지금까지는 계속해서 various expressions 해가지고 비즈니스 레터에 주로 많이 쓰게 되는 상용 구문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단편적인 그런 구문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레터를 구성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영어를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대다수의 많은 그 직장인들이 라이팅을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래서 뭐 토익도 상당히 고득점이고, 그때 회화도 이렇게 꽃잘하고, 또 전화로 상담도 잘 하면서, 정작 한번, 이메일을 한번 써봐라. 그리고, 비즈니스 영작을 해봐라. 그러면은, thank you, 뭐, dear Mr. Robinson 하고 한 줄 딱 써놓고, 한숨만 푹푹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못하는 경우를, 제가 또 많이 보고, 또 설령 썼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력이 참 뭐라고 할까, 유치하다 그러나요? 우리나라에 한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가 쓴 뭐 그 정도의 그 수준으로 이제 영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설령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마구잡이로 막 베끼고 그래가지고, 어순이라든지, 그리고 뉘앙스라든지 그런 것이 막 뒤섞여가지고, 굉장히 아주 이상한 그런 문장이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 사실 그 라이팅은 어려운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즈니스 라이팅, 뭐 일반 영작도 다 해당이 되겠지만은 평소에 써보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여러분이 이제 어떤 동호회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린다든지, 또는 한번 일기를 써본다든지, 또는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한번 에세이 형식으로 이제 글을 쓴다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한국말인데도 이제 굉장히 어려워하죠. 왜냐하면은 영작이라는 것은 상당히 로지컬하단 말이에요. 뭐 영작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이제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글로 표현할 때 그것의 논리의 흐름이 정연하게 쭉 전개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시작도 못하고 쩔쩔매게 되는데, 그래서 라이팅 같은 경우는 특히 라이팅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 하는 마지막 길이다. 보통 그런 말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평소에 자신이 갈고 닦은 어법, 그리고 이런 논리 전개의 순서, 그리고 다양한 표현, 이런 것들이 총망라가 되기 때문에 영어 실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그런 코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대학 시험 같은 데 보면은 논술을 이제 요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논술이라는 게 뭡니까? 자신의 주장을 객관화시켜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바로 능력, 그런 것을 보는 게 바로 논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다수의 미국이라든지 기타 여러 서구의 그런 대학들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단순히 그전처럼 수능 시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에세이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세이를 이제 요구하게 됨으로써 그 에세이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우리 대학에 와서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수업을 따라 붙일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을 지니고 있느냐, 그리고 어떠한 논리 정연하게 어떤 사고 방식이 잘 정립이 되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바로 이제 에세이를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커뮤니케이션 툴에서 어떤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자꾸 이제 영어를 접해서 그냥 회화만 자꾸 익히게 보면은 그것이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라이팅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평소에 자신의 소신을 논리적으로 밝히게 되고, 그리고 또 올바른 어법에 따라서 영작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된다. 그래서 무조건 영작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은 잠시 버려두고 부단한 그런 연습을 함으로써 상당한 영어 실력을 꾀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영작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탁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거창하게 인생이란 무엇인가, 한국 경제의 미래, 이런 식으로 거창하게 써놓게 되면 사실 그런 말들은 한국말로 써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무리하게 도전하지 마시고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가장 흔한 게 이제 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기를 한번 한 문장 두 문장도 좋아요. 그걸 써본다든지, 또는 회사에서 업무일지 다이어리를 쓰면서도 그날의 스케줄에 대해서 항상 일기를 한번 써본다든지, 이렇게 몇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짤막짤막하게 계속해서 써보신다면은 그것이 쌓이고 축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훌륭한 영작을 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즈니스 라이팅 같은 경우는
아까 시험장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그 내공이 쌓여야 되죠. 당장 뭐 영어 실력이 좋다고 해서 쓰라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고 많이 그 써본 사람만이 그 라이팅을 참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라이팅이야말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사를 대표하는 그러한 특히 이제 비즈니스 레터에서는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하게 되는데 회사를 대표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상대방에게 아주 긍정적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무리한 전개 없이 잘 흘러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그런 수단이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쭉 앞에서도 봤지만은 어떤 그 계약을 한다든지 또는 상대방의 그 어떤 시장 조사를 위해서 거래 제의를 한다든지 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가 시장 개척을 해가지고 어떤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때마다 계속 그 현지에 날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상당한 그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되죠. 그래서 모든 첫 거래의 시작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작성한 그 이메일 한 통, 그 한 통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처음에 보내는 첫 레터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이미지를 남겨주냐에 따라서 그 거래 성사의 유무가 바로 판가를 난다 하니까 라이팅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라이팅을 이제 보게 되면은 상당히 그 격식을 따지게 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전개가 잘 돼야 된다라고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그 격식을 요구하는 이 비즈니스 라이팅의 포멀리티의 그 양식을 잘 보지 않고 그냥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채우기에 막 급급한 그런 현상을 많이 보게 되는데 비즈니스 라이팅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그 처음에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미국식의 그 합리주의 방식을 많이 따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당한 그 격식을 요구하는 그런 레터가 되기 때문에 그 격식에 어울리게 처음부터 즉 살루테이션 해가지고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맺은말까지 그 국제적인 매너에 맞게끔 잘 구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꼭 시험을 떠나서라도 시험에도 물론 나오게 되겠지만은 한번 그 여러분들이 간과해서 넘어가게 되는 살루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솔루트 하게 되면 뭐죠? 인사잖아요. 그죠? 솔루트 하게 되면 경례할 때 이제 경례를 하게 되고, 솔루테이션 하게 되면, 바로 인사말이 되겠는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쓰게 되는 그 인사말하고 영국이라든지 미국에 쓰는 그 인사말하고 좀 다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일기도 불순한데 뭐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하고 쭉 이렇게 나가는데, 물론 일반 사적인 레터에서는 그렇게 쓸 수 있겠지만은 비즈니스 레터에서는 이런 것은 그렇게 제한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보통 hello, how are you,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이제 dear 이렇게 나가게 되죠. dear 누구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이 dear 누구라고 나가는 그 자체가 뒤에 있는 그 사람 만약에 미스터 스티브가 나가게 된다면 스티브 씨 안녕하십니까? Dear Sir 하게 되면 그냥 안녕하십니까 정도에 해당된다. 그것을 뭐 친애하는 누구누구에게 물론 그럴 뜻도 있지만 그보다 더욱더 포괄적인 뜻은 안녕하십니까에 해당되는 그 인사말에 해당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살루테이션에서 Dear 뒤에 오게 되는 그러한 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Dear Sir 이렇게 하게 되면 세미콜론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콜론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커마 표시가 또 올 수가 있게 되겠고, 그전에는 여기 뭐 세미콜론 또는 콜론 해가지고 상당히 딱딱했지만은 지금은 그냥 커마 하나만 갖고도 통상 쓰이게 되죠. 자, 그래서 Dear Sir 하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 쓰게 되느냐?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를 때, 그때 그냥 안녕하십니까? 이 정도에 이제 해당이 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담당자에게 보내는 건데, 그 담당자가 누군지를 모를 때고, 그 다음에 한 회사에게 보낼 때, 그래서, 회사에게 보낼 때는 그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Dear Sirs 하게 되면 이것은 회사를 상대로 할 때, 요것은 이제 회사지만 개인 상대로 쓸 때 Dear 이렇게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Dear Madam 이렇게 나가죠. Dear Madam 그렇게 되면 여성에게 이제 쓰는 건 맞는데
그 여성이 결혼을 했든지 결혼을 안 했든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름은 모르지만 내가 보내는 그 상대방이 바로 여자다라고 알고 있을 때 그때 나가는 게 바로 Dear Madam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칭해서 그 상대방이 그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존칭을 쓰게 되는데 그때 가운데 쓰게 되는 게 Dear Sir, Dear Sir or Madam 이렇게 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써만 쓰게 되면 이제 섭섭하니까 담당자가 만약에 여자라면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Dear Sir or Madam 이렇게 쓰게 되고 또 줄여서 Dear Sir, Madam 이런 식으로도 또 나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 또 약간 고전적인 그런 스타일인데 MESSRS에서 Messages 발음은 Messages 해서 아마 이런 그 살테이션을 많이 보셨겠는데 이것은 굉장히 그 오래된 스타일이죠. 지금 한 30년 전 그때 쓰던 굉장히 오래된 스타일이고 구식이다. 근데 지금도 이제 서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상용 예문을 소개해주는 그런 책들을 보게 되면 이제 과거에 일본에서 출판된 그런 쾌쾌 묵은 책들을 갖다가 지금 번역을 해가지고 출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보게 되면 이런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메시지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미스터의 복수형이죠.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죠. Dear Sirs에 해당되는 게 바로 여기에 이쯤에 이제 해당되는데 상당히 그 오래된 그 스타일이니까 자제를 하시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신 것이 훨씬 보편적인 게 되겠다. 그 다음에 또 dear 해가지고 사람을 알고 있을 경우에 또 쓰게 되는 거. dear 만약에 Mr. J. Smith 이렇게 말이죠. 자, 이것도 이렇게 마찬가지 전체적인 그 full name 이런 full name 앞에는 이렇게 dear를 쓸 수가 없다. 그래서 dear Mr. 하고 이렇게 나가려면은 바로 dear Mr. Smith 해가지고 family name은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전체 이름을 다 넣어가지고 dear Mr. J. Smith 하게 되면 그것은 격식에 어울린다 하는 거 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 salutation, 여러분들이 이제 간과하기 쉬운, 뭐 실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간과하기 쉬운 게, 맨 마지막 말 부분이 되겠죠. complementary clause가 되는데, 이제 한국말에, 대입을 한번 해보게 되면, 그럼 이만 글 줄입니다. 또 뭐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뭐 하는 그 정도의 어감에 이제 해당되는 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무역사 시험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비즈니스 라이팅의 그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서체의 구성, 서식의 구성,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것이 무역영어 시험과는 상대적으로 더 많게 되죠. 근데 무역영어 시험 같은 경우는 거래 단계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레터의 형식을 물어보게 되고, 국제무역사 같은 경우는 그것을 실전적으로 이제 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라이팅이라든지 그 서식의 스타일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제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또 하나 살펴보게 되면 complementary clause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맺은말 여기 해당되는데 보통 뭐 sincerely, 뭐 faithfully, very truly yours, 그다음에 뭐 best regard, cordially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가 잘 구분을 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자, 이름을 모를 때 아까처럼 dear sir, dear madam 하고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dear sir 또는 madam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을 모를 때 그때는 바로 complementary clause는 yours faithfully 이렇게 나가줘야 되겠고, 요건 이제 영국식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이제 이름을 알 때, 이것이 뭐, dear, Mr., Mrs., 뭐, Robinson, 뭐, 이 정도 쓸 때, 그죠? 이렇게 되면은, yours sincerely.
sincerely. 이렇게 돼야지만이 바로 올바른 맺은말이 되겠다. 자, 요건 이제 격식을 많이 존중하는 이제 영국식의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다음에 캐나다, 이쪽 나라에서 많이 쓰이게 되고, 그 다음에 미국식에서는 이런 구별이 없어요. 이렇게 사람을 알고 모르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barely, truly yours라든지, 또는 그냥 truly yours. 이렇게 쓰는 것이 이제 많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식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그 Dear Sir에서 까먹고 지나갔는데 Dear Sir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회사를 대표할 때 이제 Dear Sir라고 쓴다 그러는데 미국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에 오는 이 컴플리먼터리 클로즈에 대해서 구별 없이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Dear Sir를 보통은 이것을 Dear Gentleman 이렇게 쓰게 되죠. Dear Gentleman 하고 땅땅 이렇게 콜론을 쓰게 되고 Dear Gentleman, Dear Gentleman 하는 것이 이제 미국식이고 Dear Sirs 또는 Dear Sir, Dear Madam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것은 전부 다 영국식이다. 어쨌든 간에 바로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받는 사람을 잘 모를 때 그때는 yours faithfully 하고 이렇게 상대방을 알 때 그렇게 되면 바로 yours sincerely 또는 sincerely yours, faithfully yours 그렇게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미국식 같은 경우는 사람을 알던 모르던 간에 그냥 통칭해서 very truly yours 그 다음에 truly yours 이렇게 쓰게 된다. 자, 이렇게 한번 그 전체적인 문장 구성에 있어서 salutation 그리고 complementary clause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제가 이제 직장인들한테 이런 비즈니스 영장문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즈니스 레터의 이제 구성을 이제 보게 되면 처음에 그 서두가 나오게 되고, 그죠? salutation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서두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보통 시험에서는 서두, 그다음에 본문, 그리고 맺은말 그런 것들을 막 뒤섞어가지고 그것이 순서대로 잘 배열된 것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가 대부분 이제 출제가 되죠. 그래서 영어 실력이 좀 좋으신 분들은 탁 읽어보면 특히 직장에서 레터를 많이 다뤄보신 분들은 한번 탁 보게 되면 그 논리적인 흐름을 금방 깨뜨려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경험이 없는 학생이라든지 비경험자 같은 경우는 해석하기에 바빠가지고 시간이 이제 오버되는 경우가 이제 허다한데 자 어쨌든 바로 그 전체적인 문장이 어떻게 그 서식의 구성이 되는지 그 틀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한 논리적인 전개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두에 나오게 되면 뭐가 나오죠? 먼저 그 거래 조회의 서신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다. 그러면 보통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we run your name and address 해가지고 뭐 from 그다음에 뭐 by 뭐 through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말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왜 이 편지를 썼는지, 그 다음에 목적 이런 것이 나가게 되고 그 사이에 또 올 수 있는 게 수치 확인이 또 있죠. 그죠? 서두하고 수치 확인은 같을 수도 있어요. 요걸 지금 거래선 조회에서 그 상대방에게 거래처를 의뢰를 좀 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주소하고 이름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그 소개받은 상대방에게 이제 레터를 쓸 때 그때 이제 구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수치 확인 같은 거는 뭐 잘 받았다, 그죠? Thank you for your email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서두가 필요에 따라서 이것이 없고 그냥 다 보통은 통상 몇 번 이제 거래가 되고 나면은 통상적으로 thank you for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래서 뭐 thank you for your inquiry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you와 비슷한 게 뭐 we have your 뭐 email
그다음에 뭐 you have received your email 뭐 with many thanks 뭐 이런 식으로 툭툭 나가게 되죠. 좌우지간 이런 것이 보통 이제 첫 번째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서신을 쓰게 된 그 목적, 즉 다시 말해서 body 부분이 되겠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쭉 나가게 되는데 바로 이 서두, 이 본문의 그 서두 부분에 본문의 첫 문장을 딱 보게 되면 이 레터가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하거나 또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만족했다 그렇게 되면 you are pleased to say 뭐 이렇게 나가든지 또는 뭐 you are happy, you are glad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받는 상대방이 바로 이것은 긍정적인 내용이구나 뭐 이런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기분 나쁜 내용이다 그렇게 되면 we are very sorry for 이렇게 나간다든지 또는 we regret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편지를 딱 받을 때 그 상대방이 이것은 대충 어디에 대한 것이다 하는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내용 같으면은 뭐 you are pleased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 뭐 happy 뭐 glad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happy라는 단어만 보면은 그냥 관념적으로 행복하다 이런 것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일상 회화라든지 레터에서 이런 거 happy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상당히 주저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happy는 행복하다는 뜻도 물론 있지만 그 자체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은 상태를 말하게 되니까 꺼리낌 없이 그냥 I'm very happy to meet you 해서 happy를 잘 쓰는 것도 어떤 그 표현을 이제 다양화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기분이 안 좋다 그죠? We regret 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뭐 sorry, you are sorry too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제 본문의 첫 번째 문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의 첫 번째 문장이 이제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왜 썼는지 그 이유가 나오게 되죠. 보면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your goods arrived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너의 상품이 이렇게 도착이 되었다. 그런데 what 뭐 we found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그 상품을 받아보고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이러이러한 불량품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편지를 쓰고자 하는 그런 목적, 이유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클레임이다. 뭐 그런 레터 같으면은 세 번째에는 여기에 대해서 좀 조치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 바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조치가 나오게 되면 어떤 게 나올까요? 뭐 I would like to ask you 해서 to 이하 그죠? 이렇게 ask you to 이하 뭐 디스카운트라든지 또는 뭐 리플레이스라든지 뭐 교체를 해달라든지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이제 또 주장이 그 뒤에 따라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매진말을 하기 그 전에 바로 어떤 추가적인 정보가 있으면은 뭐 얘기를 해달라. 그 요구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달라. 그래서 뭐 if you 뭐 need more detailed 이렇게 가지고 뭐 detailed 뭐 information 그래서 쭉 나가겠죠. 그런 게 있으면은 feel free to contact us. Don't hesitate. contact us.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제든지 개의치 말고 그 연락을 주십시오 하는 문장이 뒤에 따라오게 되죠.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흔히 쓰이게 되는 we are looking forward to 같은 그런 문장이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we are looking forward to 이렇게 나오는데 자 뒤에 항상 조심합시다. 뒤에 ing형이다. 이 to가 전치사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전치사가 아니고 전치사이고 따라서 이 뒤에 나오는 to 이하에 나오는 형태는 바로 to 부정사가 아니고 반드시 ing 형태 또는 명사의 형태가 와야 되겠다. 그래서 we look forward to 뭐 receive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틀린다. 이것의 동명사 형태는 receiving 이렇게 나오든지 또는 뭐 having 이렇게 나오든지 그래서 항상 ing 형태 또는 명사의 형태가 와야 된다. 이것은
국제무역서뿐만 아니라 뭐 무역영어 전부 다 공통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그런 내용이 되니까 look forward to 해서 to가 딱 보이면 그 뒤에 ing 형태인지 아니면 동사 원형의 형태인지 어떤 형태가 왔는지 그것을 꼼꼼히 잘 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를 대신해서 그 다음에 you are prompt 뭐 answer 그래서 빼먹네. 그러니까 answer 뭐 would be highly appreciated 해가지고 신속한 답변 주시면 뭐 고맙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요거 두 개를 그죠? 요렇게 쓰는 거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다가죠. You are looking forward to your prompt answer 하게 되면 바로 조속한 회신을 기다립니다 하는 내용으로 또 대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뒤에다가 아까 저 complementary clause 할 때 그죠? 뭐 yours faithfully, yours sincerely 이런 걸 할 때 바로 그 앞에 있는 그 salutation하고 서로 격이 딱 맞아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팅의 예문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etter 1, business proposal이 되겠는데 바로 이제 사업 제안서가 되죠. 이제 거래처를 이제 선정을 받아가지고 그 거래처에 본격적으로 거래를 한번 해보자 하는 자사의 그 소개 레터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ou've been established here for over 20 years as exporters of cotton goods with enjoying a good reputation 이렇게 되는데 You have been established 하게 되면 우리가 설립되어졌다가 아니고 바로 어떠한 영업을 해왔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런 영업을 해왔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 따라서 이것은 다시 We have been doing business for 해가지고 여기에 뭐 exporting, importing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바로 수출업 또는 수입업에 쭉 종사를 해왔다 이런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업에 종사를 해왔다 그래서 특정한 분야 뭐 컴퓨터를 만드는 업에 있었다 또는 반도체를 만드는 업에 있었다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you have been engaged in 보통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주위에 이제 어떤 분야를 말하게 되죠. 뭐 PC가 오든지 또는 뭐 TV, 홈 어플라이언스 해가지고 가전제품이 오든지 이 뒤에 바로 자신이 회사가 맡고 있는 그러한 주 업종이 뒤에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we have been established here for over 20 years 돼서요. 거의 20년 넘게 이곳에서 바로 사업을 쭉 해왔다 이런 내용이 되고 어떻게 해왔냐면 as exporters of cotton goods 됐어요. 면 제품의 그 수출업자로서 쭉 종사를 해왔고요. 그런데 with enjoying a good reputation 그래서 아주 좋은 명성을 누리면서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평판을 가지고 면 제품의 수출업자로서 지금까지 쭉 저희 회사는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because of our excellent organization for conducting export business and close connections with the best sources to supply, you are in a position to supply you with A1 goods at competitive prices. 그래서 because of our excellent organization for conducting export business, conduct 하게 되면 뭐 지휘하다, 조직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conducting export business에서 수출업에 대해서 이것을 컨덕팅 해왔는데 excellent organization 하니까 뛰어난 조직이 되죠. 그러니까 바로 탄탄하게 그죠? 잘 조성되어 있는 그런 조직력 때문에 그리고 어떤 거냐면 and close connection with the best sources of supply에서 아주 그 상당히 최고질의 그러한 원료, 그런 원료를 공급해주는 업자하고 close connection, 아주 긴밀한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you are in a position, 이러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To supply you with A1 goods at competitive prices,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 그러니까 high quality goods at the lowest price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가격에 아주 고품질의 제품, 바로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그것을 삥 둘러서 지금, competitive prices에서 경쟁적인 가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A1 구조라는 것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A1은 바로 이제 그 베스트를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요 A1이 이제 어디서 나오게 됐냐면, 그 영국의 그 보험회사인 그 로이드 선급회사, 로이드에서 바로 이제 보험을 이제 보보를 할 때, 그 선박의 평가를 할 때, 바로 이제 선박 등급이죠. 그 선박 등급이 높게 되면은 바로 이제 보험료가 싸지고, 그 다음에 오래 건조된 지 오래됐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고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또 보험료가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어떤 보험을 위해서 선박의 등급을 이렇게 산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A 그룹, B 그룹 쭉 나가게 되죠. 그 A 그룹 중에서도 바로 최상위 그룹인 A1이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래가 돼가지고 상품에서도 최고 상품 그렇게 되면 A1 구주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A1 구주다. 그러면 이제 excellent goods 또는 best goods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as to the terms of business. 자, 거래의 조건에서 terms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term이라는 것도 이제 의미는 굉장히 많아요. 그죠? 어떤 용어도 있겠고, 학기라는 뜻도 있고, 조건이라는 뜻도 있는데, 보통 컨디션하고 이제 같이 쓰게 되는데, 그냥 컨디션은 말 그대로 어떤 거래의 조건, 얼마를 더 주문하면은 디스카운트를 해준다든지, 또는 어떤 DA라든지 DP라든지,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결제 같은 거, 조건에 있어서의 어떤 융통성을 준다는 얘기고, 이제 텀즈 하게 되면 보통은 가격 조건을 이제 말하는 것이 그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거의 가격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자, 이러한 그 사업의 결제 조건으로서는 we make it our custom.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 틀을 어떻게 해왔냐면 our custom 해서 우리의 관례는 어떤 것이었냐면 to draw at 6 days after sight under an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해서 일람 후 60일 출국 조건에 취소불능 신용장으로 거래를 쭉 해왔다. 그러니까 we make it our customs. 이것도 역시 우리 앞에 배웠던 문장으로 it is our custom.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it is our policy. 이렇게 또 문장을 또 바꿔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뒤에는 이제 또 이제 to 부정사가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for any information as to our credit standing and reputation. 자, 당사의 어떤 신용 상태와 reputation, 명성에 대한 for any information, 어떠한 정보라도 궁금하다면 please refer to Korea Exchange Bank in Seoul. 서울에 있는 외환은행에 한번 조회를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자신의 그 신용 조회에 대해서 지금 서울에 있는 그 한국 외환은행을 그쪽에다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 상대방은 바로 이제 한국의 외환은행에다가 이 업체에 대해서 바로 이제 신용조회, 크레딧 인쿼리를 하게 되겠죠. 자, 다음에 두 번째. Your advertisement in the main issue of Fortune indicated that your pocket-sized electronic calculator, Kenny Dieter, had just been put on sale in the United States.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서 한번 다뤘던 그런 상용 예문이네요. So your advertisement in the main issue of Fortune 있어요. 그러니까 5월자 그 포춘지의 귀하의 광고는 indicate, 바로 지시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고 있다 이거죠. 거기서 봤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Your pocket-sized electronic calculator, 그래서 전자계산기, 휴대용 전자계산기, 바로 상호는 그 상품 이름은 Kenny Digital이고, 이것이 바로 had just been put on sale 하게 되면 바로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출시되었다. 그런 내용이니까 지금 현재 이제 판매가 되고 있다 이거죠. In the United States, 바로 이제 미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광고를 보고 포춘주의 광고를 보고 바로 이제 거래 제안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We a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is type of product. 그래서 이러한 제품의 종류에 대해서 particularly interested, 그래서 특별히 관심이 많다. 그래서 and would like to have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above item. 그래서 상기 그 제품에 대해서 보다 그 상세한 정보를 보내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interest라는 이 단어가 참 재밌는데,
보통 이제 인터리스트 하게 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이제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사안이라든지 뭐 이벤트라든지 그런 것에서 상당히 그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쉬운데, 즉 어떤 그 적극적인 이제 접근 태도 그런 것을 의미한다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사실 그 인터리스트라는 말은 그거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어떤 호감을 이제 나타내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딱히 할 말은 없고, 뭐, 싫다, 좋다라고 가부를 이제 결정하기 힘들 때, 그때 보통 이제 인터리스트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파티에 초대를 받았을 때 갔다. 그랬을 때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How was the party? How was the party? 그 파티 어땠어? 그랬을 때, 그냥, 뭐, 괜찮았어. 뭐, 그 정도 할 때, it was interesting.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떨까요? 이제, how is she? How is she? 할 때, 그 여자 어때? 그럴 때, she's interesting. 그냥, 그래. 뭐, 한국말로 하면, 뭐, 그냥 그래. 뭐,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하는 그 정도 상태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한 발을 좀 빼고 있는 그 미적지근한 그런 대답이다. 그래서, 거래 상대방이, we are interested in your product 하게 되면 그 기사의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그 관심이 많고 거래하고 싶은 그런 흥미가 있어서 레터를 썼다. 이렇게 적극적인 것은 아니다. 그냥 단지 그냥 의사타진을 해보기 위한, 그러한 표현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래서 진짜 만약에 좋다면은 excellent 해야 되죠. How was she 할 때 she's excellent 이렇게 하든지 she was great 하든지 바로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표현이 정확하게 그죠?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터레스트가 그렇게 싹 좋은 것만 아니다. 한 발을 빼고 있는 그런 미적지근한 표현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레터에서 We are particularly interested 하는 것은 어때요? 본격적인 것을 모르게 되잖아요. 뭐 가격이 싸다든지 제품이 뭐 어떻다든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의사타진을 하는 정도, 그 정도에 이제 그치는 것이죠. 그 다음에 we have our own distribution network for this type of product in Korea.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러한 종류의 제품에 대해서 우리는 our own distribution network, 그러니까 자체의 그 공급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and shall always be ready to cooperate with you. 그래서 항상 기사와 그 협조할 그럴 용의가 되어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 Into marketing of your electronic products in our territory. 그래서 자, 우리나라의 영토에서 기사의 그 전자제품에 대해서 한번 into marketing,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마케팅을 해볼 그런 의사가 있고 그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distribution network라는 말이 딱 나온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바로 도통적으로 어떤 그 대리점을 이제 체결하고 싶다 하는 이제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distribute라는 단어가 보이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어떤 상품이나 사안에 따라서 이제 가려서 써야 되겠죠. 뭘 준다라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기부인데, 그것보다 좀 더 포멀한 단어들은 supply가 있고, 그죠? supply, 그 다음에 provide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처럼 distribute가 있게 되는데, supply는 이제 언제 쓰게 되냐면은 보통 형태가 있는 공산품, 그죠? 책상, 의자, 뭐 TV 이런 것, 그런 것을 이제 제공할 때 그때 보통 공산품 같은 거를, 공산물, 뭐 품, 유체물 같은 게 해당되겠죠? 이런 것을 이제 공급할 때 할 때 supply라고 그러고, provide 같은 거는 보통 무체물, 그래서 어떤 정보를 이제 제공한다든지, 그죠? 정보, 뭐 지식,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을 제공할 때 보통 이제 provide라는 말을 쓰게 되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울리는 그 쌍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구분해 쓰게 된다. 그 다음에 distribute는 어떤 그 공급망을 가지고 이제 배급을 해주는, 말 그대로 바로 이제 배급을 해주게 되는데, 이 배급이 어떤 거냐면 이제 저작에 걸린 거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영화가 자막에 이제 끝에 가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뭐 제작 누구누구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배급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배급, 그죠? 그 영화사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각 영화관에다가 그 필름을 쭉 배포하는 그 자체 공급망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급 그런 말을 쓰게 되죠. 바로 그때 그 배급에 해당되는 말이 바로 디스트리뷰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렇게 라이팅 을 잘 하려면은 특히 우리가 한국말을 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신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책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시사에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거기서 우리 한국말에서 우리가 체득한 그런 다양한 어휘 그것이 각각 가지고 있는 뉘앙스, 의미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이 그 영어로다가 레터를 쓸 때도 거기에 적합한 그런 단어를 찾아가지고 정확히 또 쓸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죽으라고 뭐 영어 공부하는 데 가서 영어 잘 되는 건 아니고 바로 그러한 영어 실력의 어휘에 밑받침이 될 수 있는 그 한국말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as for our financial standing에서 당사의 그 신용 상태에 관해서는 we may refer you to the Bank of Seoul Head Office, Seoul, Korea. 이렇게 해서 바로 서울에 있는 그 은행에다가 한번 조회를 해봐라. 조회를 하라고 그 은행에다 이미 요청을 해놨으니까 조회를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지금 조회처를 알려주고 있죠. 그 다음에 your prompt attention to this matter would be much appreciated. 돼서 이것도 이제 그 원래의 문장은 이런 거였죠. We would appreciate it if you would. If you would pay your prompt attention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장이 이제 길고 복잡하니까 바로 이것의 뒤에 있는 prompt answer 또는 prompt attention 이것을 지금 주어로 끄집어내 가지고 바로 문장을 수동태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것도 상당히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바로 수동태, 능동태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써가지고 문장의 흐름이 상당히 역동적으로 흐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영장문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간단하게 레터의 그 서식 그리고 어떤 폼의 이제 구성 그런 것을 알아봤고 그다음에 시장 개척할 때 그 거래 제한서 그리고 대리점 거래 제한서에 사용되는 그런 형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또 역시 또 계속해서 그 레터의 형식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